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할 패밀리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자주 보니까 그나마 묻기조차 민망하네요. 그렇죠. 잘 지낸 거 뻔히 아니까. 그렇죠. 며칠 지났다고. 뭐 그러게 며칠 이번에 더 짧죠. 예. 아,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날씨가 점점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뒤통수 한번 치겠죠. 요즘은 종 잡을 수가 없죠. 맞아요. 예. 근데 좀 이렇게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쯤 되면 항상 딱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월 정도까지는 긴장을 방심하면 늦추지 안 됩니다. 말고 예. 올레 TV에 그냥 붙어 계시는 게. 따뜻하게 예, 집안에서 영화를 여러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저는 어진태입니다. 밥도 먹어야지. 저거 서번트인데 음악 천재. 진짜 좋아요. 아, 뼈가 그러락해라. 엄마. 앉았어 저. 네. 그래도 형생이니까 좋지.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죠.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이병헌, 박정민 두 배우가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한번 짚어볼까요? 깔끔하게 120분이네요. 120분, 2시간. 깔끔해요. 네. 이 영화는 극장에서 정말 서서히 관객들을 더욱더 많이 모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오래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꾸준히 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영화였었고 올레 TV에서도 되게 반갑게 또 만나게 된 그것만이 내 그렇죠. 지난주에 신과 함께 죄와 벌에 이어서 이 영화도 역시 또 12세 관람가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그런 모든 영화죠. 가족들이 보셔도 그렇죠. 되는 영화. 네네네. 자, 그리고 2시간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짚고 가야죠.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으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감성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선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이 영화 좀 사줘라. 조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 잊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한때는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을 거머쥘 만큼 잘 나가는 복서였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갈 곳마저 없어진 전직 복서 조하는 우연히 길에서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 인숙을 만나게 됩니다. 네, 김조아 맞지? 조하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못 이기는 척 엄마 인숙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서번트 증후군인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케아지. 안녕하세요. 야다, 네 동생. 누가 내 동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닮은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두 형제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조하와 진태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그것만이 내 세상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봐. 형 이제 시작하면. 만원. 네, 그럼 자 지금부터 영화 직접 감상해 볼까요? 지금 대학로에서 전단 나눠주는 저 장면 네. 보면 정말 그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렇게들만 하시거든요. 네. 진태가 나와.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악보를 예. 보고 있는 줄 알았으나 스트리트 파이터를 보고 있는. 네. 와, 나는 저 피아노를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자기. 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또 동시에 또 가능한 거죠. 정말. 예.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냥 천재적으로 피아노도 치고 네. 그 사이에 오락 게임도 보는 그런 친구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친구가 좀 범상치 않은 친구라는 게 알게 되죠. 네. 진태도 대답은 한 가지예요. 네. 대단한 거.
네 천당 가기 싫나? 네. 야, 오진태, 네 엄마하고 같이 안 갈 끼가? 너 앞으로 우리 체육관 오지 마라. 네가 왜 사나? 그게 궁금해가. 그런 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내가 뭐 어디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놈 같아요? 들어온나? 들어와라. 진태야, 엄마가 말했지? 여가 조아형이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캐아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태입니다. 저는 노진태입니다. 이태구라고 이종 격투기 쪽인데 스파링 생각 없어요? 격투기? 예. 네, 이형입니다. 김조아라고 일전에 그 웰터급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고요. 아 좋다. 살아있네. 어때? 38입니다. 미국 나이. 이 형이 좀 없이 살고 그래서 이래 보이는데요. 평소 몸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거든요. 형이 평소에 늘 말하는 게요. 뭐지 형 그거 있잖아.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무하마드 알리. 여기서 멈추면 네. 여기 보기에 음. 저 형이 저 동생을 돌보는 일, 네. 저 동생이 피아노를 치는 일, 뭔가 불가능한 일 투성이잖아요, 영화 속에. 여기 어차피 영화가 진행되면서 해결이 막 되어갈 텐데 네.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럴까요? 사실 이런 얘기, 서로에게 원망이 있는, 애증이 있는 가족들이 만나서 티격태격하다가 그걸 풀고 이제 사랑하게 되는 얘기는 휴먼 드라마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냐? 약간은 진부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 레인맨 시절부터 아, 더스틴 호프만요. 예, 예. 좀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은 되게 뻔한 얘기죠. 맞아요. 이야기는 이 영화는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 예.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연기하는 배우들을 만나면 다른 이야기가 되느냐라는 예, 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딱 이 영화 속에서 하나 남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그거는 장면이요? 처음에 이 영화 속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진태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누군가와 누군가가 또 손을 잡고 어딘가에 서 있는 장면이 예, 예. 나와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안고 포옹하고 정말로 격하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만큼 큰 위로인가를 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서 영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라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안전하게 그냥 끝까지 그렇죠. 가서 딱 내려드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길도 가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 영화를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똑같이 나 어제 뭐 라면 먹었어 라는 얘기도 누가 하면 되게 지루한데 네.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대사가 나올 때 이거 후반부에 복선 아니야? 100% 복선이고요. 맞아요. 그 예측 가능한 일 투성인데 네. 여기 나온 배우들과 감독님이 다른 영화들과 조금 다르게 연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는 똑같다 할지라도 전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좀 그런 관람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에게는 진부할 수 있으나 진부한 얘기라도 웰메이드로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레인맨 이런 영화도 벌써 지금 기준으로는 옛날 영화에 엄청 속하니까 옛날 영화죠. 예. 지금 영화관에 가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은 그 영화를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으니까 새로 나오는 영화들도 그 정서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웰메이드로 만들어준다면 진부한 이야기라도 계속 반복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는. 사실 심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저 얘기 너무 심파야 하지만 심파라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 뉴 웨이브예요, 이게.
새로운 단어 파장, 뜻이? 파도 같은 게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로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저걸 신파극이라고 불렀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되게 진부한 고착된 이야기를 장르가 얘기할 돼서. 때 예. 신파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처음 이야기 됐었던 그런 장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예전에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중에서 유행가가 되리라는 제목의 유행가가 되리?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유행가 같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보면 네. 물론 이 영화를 또 포장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 나오는 클래식이 함께하고 영화의 제목인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는 뭐 아마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알만한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노래를 끌고 들어와서 결국은 영화를 보고 나면 클래식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마지막에 또 받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을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지는 게 또 이런 스토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얹어지는 양념이나 조미료들이 워낙에 잘 뿌려져 훌륭하기 있어요. 때문에 이 영화가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네. 끝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뻔할 수도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전체를 살린 디테일 가장 큰 건 이제 배우들의 연기였을 텐데 이 배우들 얘기만 해도 풍성할 것 같아서 일단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형 김조아 역할을 맡은 이병헌 배우의 영화들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화 감상 본격적인 배우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 악마를 보았다.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일이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TV의 집사 지니 찬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알아보고 올게요. 지니야, 네, 이병헌 영화 찾아줘. 이병헌 영화를 검색해 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 한번 보내볼까? 상금이 500이나 되네. 봐봐. 비아네트 문성기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저런 애들 병원에 있어야지. 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야, 화장실 가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 어디를 가? 아무리 네가 행편없는 인간이라 해도 데리고 나가자마자 경찰서가 뭐고 경찰서가 형편없는 거.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졸라 잘했다. 누구 거야? 마! 아저씨 뭔데? 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형이에요. 좋아 형. 그리고 전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 네, 잠시만요. 네. 네,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모든 것, 이 이제, 영화의 핵, 이제 네, 영화의 될까요? 모든 것,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런데 여기선 연기만이 내 세상. 정말 작년에 남한산성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그 왕년의 복서 김조하 역할을 이렇게 잘 소화해낼 수가 없는 왕년의 복성. 이병헌 배우의 역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게 김조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또 이렇게 잘 소화를 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보았던 이병헌 배우는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한, 좀 무거웠죠. 또 무거운, 예. 좀 더 이제 장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액션이라든지 스릴러라든지 이런 장르 안에서 이병헌 배우를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이병헌 배우는 약간 이 김조아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었던 배우였다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네. 90년대 말에 아름다운 그녀라는 아름다운 그녀? 거기서도 복서로 등장을 하거든요. 복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약간 여기서 보면 허술한 매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조아의 허술한 매력. 예. 그러니까 그런 매력으로 굉장히 사랑받았었던 그런 배우였었고 드라마 안에서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로 우리 말 그대로 이식되어 온 이후에 가장 사랑받게 된 첫 번째 영화가 JSA라는 작품이고 그렇죠. 예. 그 이후로 뭐 악마를 보았다라든지 뭐 최근에 남한산성 이런 작품들에서 굉장히 좀 무거운 역할들 그리고 굉장히 진중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예. 하지만 또 번지 점프를 하다 같은 영화들을 봤었을 때 이 네. 영화 속에서 그
정말 첫사랑에 빠진 그런 대학생 남자가 가지는 그 그 서툼 잠깐도 같은 못 것들 혹은 아니면 내 마음의 풍금 같은 내 마음의 영화에서 풍금. 보면 자기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사람들한테 근엄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너희 밥을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말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어설픈 매력 같은 걸 이병헌 배우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잘 해내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또 앞에 그런 허술한 매력도 있지만 점점점 이야기가 드라마가 좀 더 강해지면서 나오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춤추는 장면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웃기고 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되다가도 되게 슬픈 장면이었었던 게 저 사람이 지금 이 영화 속에서로는 거의 나이가 38, 40 가까이 된 남자가 저런 재롱을 엄마 앞에서 떨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저렇게 재롱 떨 수 있는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아해 춤추는 장면과 그걸 보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냥 재밌게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 힘 같은 걸 보면 이병헌 배우가 또 그리고 엄마 앞에서 나중에 정말 너무나 아이처럼 우는 순간이 있거든요. 나도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이 드라마를 쥐락펴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그러니까 이병헌이란 배우가 혹은 나중에 박정민 배우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는 배우들이 다 한 영화예요. 정말 배우들이 다 한 영화예요. 저도 맨 처음 예고편 봤을 때는 이병헌 배우가 코믹을 간만에 예고편에 이렇게 웃긴 장면들이 하이라이트 다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웃기겠다. 그래서 보면서도 그냥 어릴 때 말씀하신 들어왔던 허당끼 연기를 잘했었다. 광해에서 잠깐 보여줬던. 그래서 저 코믹 연기 진짜 잘하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본인이 연기한 조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연이 어떤 면에서는 극중 캐릭터 중에 제일 상처가 많고 그럼요. 네. 제일 착한 캐릭터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 극중 나오는 시간대보다 전에 방황하면서 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고도 많이 쳤겠지만 요 시간대 기준으로는 영화가 흘러가면서 제가 보기로는 본인이 이기적인 선택은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참고 최대한 이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 건드리고 먼저 누구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세게 나가서 그렇지 먼저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뭘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멀쩡하고 착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화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하는데 그때 정말 짧게 지나가지만 츤츤거리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조화의 눈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딱. 어딜 감기고 도대체? 경찰서 갔어요. 아무리 네가 행편없는 인간이라 해도 데리고 나가자마자 경찰서가 뭐고 경찰서가 조화의 눈이 정말 차갑게 식어요.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데 사실 이렇게 아파트 화단에다가 똥을 싼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잘못이잖아요. 인간에서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진태는 이해해줘야 돼요. 참아줘야죠. 박정민 배우는 양해 들어야 돼요. 참아줘야죠. 박정민 배우는 양해 들어야 옆에 돼요. 화장실이 있어요. 있어도 박정민 배우가 했으면 이해해야 돼요. 박정민 배우는 배우는 무조건 양해.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박정민 배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요? 저희가 우리 배우 보고서에서 우리 천재 이승국님을 잘 보고 있다라고 인증을 해준 배우죠. 네. 천재인가요? 아니요. 천재 박정민? 천재 아니에요. 천재 박정민? 천재 아니고 이승국님 잘 보고 있습니다. 박정민 배우가 실제로 자기가 그랬다고 댓글을 또 증언을 해줬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랑하는 박정민 배우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너무 참 저는 황홀했고요. 진짜 팬 관리 되게 편하네요. 댓글 한번 달아주면 이렇게 충성도가 높아요. 21세기 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저는 평생 충성. 영상도 10개 더 만들 수 있어요. 관련 영상. 박정민 님이라고 할게요. 배우라고 해서. 네네네. 박정민 님이 안에서 피아노를 막 치시잖아요. 피아노 치죠. 배우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정말 유명했던 라라랜드 피아노 치는 라이언 고슬링을 뛰어넘는다. 그 이상이다. 정말로요? 훨씬. 라이언 고슬링이 댓글 달면. 네? 라이언 고슬링 댓글 단다. 라이언 땡큐. 왜냐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신 것도 정말 엄청난 감정 연기가 있었고 피아노도 정말 열심히 치셨지만 박정민 님이 하신 연기는 이렇게 피아노에 열중하는 연기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번트 증후군의 캐릭터도 연기를 하면서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가 피아노에 몰입하는 것까지 해내야 되잖아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건데 전공자들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저렇게 연습해서 되는 정도야? 피아노를 전혀 못 치시다가 했다고. 맞아요. 네. 피아노를 인터뷰했잖아요. 한 번도 쳐본 네. 적이 없다가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6개월 동안 하루에 거의 5, 6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네. 이 영화 속에서 친 그걸 다 쳐낸 거예요. 그 엄청 말씀하셨던 라이언 고슬링 라라랜드를 보고 박정민 배우도 라이언 고슬링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이 직접 진짜 치겠냐고 했을 때 직접 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나도 그 한 마음이었는데. 번도 쳐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예.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못하겠나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바로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진태가 피아노를 치면서 나오는 그 환희에 찬 표정 같은 것들을 풀샷으로 보는 순간,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에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서 보는 순간만이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감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 진태는 사실 많은 부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친구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게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런 영화를 만든 거는 박정민 배우라는 배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병헌 배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병헌 배우가 역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병헌 배우에 대한 확신이 드는 영화고 박정민 배우에 대한 정말 발견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배우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이 내 세상은 정말 2시간을 충분히 그렇죠. 투자해서 보셔도 정말 너무나도 후회 없을 그런 영화라고. 여기 한지민 씨 집에 찾아가서 이 박정민 씨가 그 피아노 둘이 헝가리 무곡을 치죠. 이렇게 치잖아요. 네. 전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음악 영화를 우리가 몰입 막 되면서 거기서 이병헌 씨 표정 봤습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어. 이거 유명한 거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그 장면이 상당히 맞아.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 전까지는 진태가 어느 정도까지 피아노를 치는 친구인지 네.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랬죠. 그 앞에서 그냥 뭐 성당에서 교회에서 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실력이 딱 나오기 시작하죠. 예. 정말 맞아요. 그 대단했습니다. 박정민 씨의 그 노력, 예, 그리고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이 배우 역시 이병헌 씨와 함께 정말 동등하게 연기를 정말 잘 뒷받침을 해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박정민 씨를 아마 또래 배우들이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면 엄청 긴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쵸? 했어요. 네. 박정민이 저 정도까지 한단 말이야. 나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분 전설의 주먹에서 그 아역 할 때부터 맞아요. 황정민 아역 아역 할 네. 때부터 복싱하는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네, 그때부터 연기도 되고 뭔가 다부진 체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또 어떻게 왜소한 느낌을 또 살리는 게 엄청 역시 살도 많이 배우구나. 빼기도 했고. 예, 그런 생각이 근데 동주라는 작품을 보시면 동주. 송몽규라는 우리는 사실 그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윤동주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송몽규를 만나게 되는 영화가 바로 예. 동주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송몽규라는 그런 캐릭터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네. 사실은 별로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존했었던 그 캐릭터,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쑥 들어오게끔 만들어줬었던 게 박정민 배우의 힘이었었고 네. 박정민 배우의 힘은 사실 또 쉬지 않고 연기를 계속적으로 해 오잖아요. 그렇죠. 이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넓혀온 그런 배우거든요.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웅적인 캐릭터라든지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네. 박정민 배우는 정말 되게 좀 싫을 것 같은 연기, 그러니까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연기를 했어요. 예, 싫을 예. 것 같은 연기. 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싫어라고 생각되는 연기들. 있어요. 그럼 막 못된 남자친구 이런 것도 되게 엄청 많아요. 그 보라 남친. 네, 보라 남친. 응답하라에서 보라 남친이 최고죠. 진짜 짧게 등장하는데 너무 때려주고 싶은 역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이병헌이란 배우도 어디서든 경쟁자를 찾기 어려운 부분의 배우인데 이 두 배우가 아주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 같은 걸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배우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아름다운 방식으로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되게 그렇죠. 많았어요. 자, 이렇게 윤여정 씨도 열연을 해줬고 이외에도 또 한지민 씨, 김성령 씨, 문숙 씨 이런 다양한 배우들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화 정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이제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스포에 의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시 채널 돌리시거나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상해 볼게요. 근데 저 연주를 저렇게 보고 있다면 예. 저도 저렇게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실제 뭐 영화 보면서도 계속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었고 네. 너무 행복하게 연주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아, 뭐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네. 예. 그리고 우는 것도 저렇게 뭐랄까 순박한 사람의 눈물 같이 하는 것도 네, 네. 그렇죠. 네. 이병헌 배우가 네. 아, 손이 안 보입니다. 손이 안 보여. 그리고 점점 고조. 거의 뭐 아우 막 이거는 막 게임하듯이 그쵸. 예, 건반을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진짜 온전히 내 온전으로- 세상 네. 예. 상황이죠. 네, 보면.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피아노 사운드를 좀 더 키웠기 때문에 네. 예, 일반 좀 오케스트라하고 아, 느낌이 다를 듣는 수도 것보다, 있죠. 네. 네. 정말 행복한 연주를 저희가 함께 본 느낌 네. 같아요. 네, 아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정말 좀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영화인데. 네. 소름 돋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영화 이럴 때 이런 분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00% 뻔하지만 100% 재밌게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두 배우의 가장 현재형의 연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만나보시죠. 아, 올레 TV.